결혼 7년차 원 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강박증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강박증이 있다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남편의 강박증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쯤부터 남편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강박증은 더 심해졌고 최근에는 가족들에게까지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가정은 살얼음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젠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도대체 남편의 강박증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요? 자, 저희가 실제 사연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소장님, 이 강박증이라는 거 일단 강박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강박증이 되면 이건 뭡니까? 네, 뭐 강박증은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침투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강박 사고고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생각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뭐 증상 몇 개만 보면 청결에 대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뭘 만지면 그 안에 내 안에 세균이 막 있을 것 같아서 그 청결에 대한 걸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심이 있고 불안합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아서 계속 끄고 또 끄고 그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쫙 한 줄로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강박 행동인데 근데 이제 잠깐은 그 불안도를 떨어지지만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줄 맞춰서 막 다 해놓고 막 이런 거. 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됐든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 씨가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강박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강박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연애 때나 결혼 초까지만 해도 주기적으로 병원도 갔고요. 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치료를 완전히 멈춰버렸고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이렇게 병원을 꺼려하는 모습 때문에 이 원 씨는 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땠길래 그래요? 여러 가지 강박 증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결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두루마리를 한 개, 두 개 정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아, 뭐에다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막 정말 강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쓰레기통을 매일 비워야 하는 거고 남편이 이 철 설거지를 직접 하잖아요. 세제를 3분의 1통, 수세미는 2개 내지 3개 한 번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좀 거예요. 좋아. 아유. 교수님, 세상에 화장실 한 번 들어가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쓰면 어떡해요?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네요. 아유. 예. 지금 이제 여기에다 버리지 그걸 또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매일매일 치워야 되고 또 그냥. 아우 사실 진짜인가요? 제 두루마리 휴지 한 예. 개 정도? 야. 그 부분은 저희가 각색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 초조 그리고 의심이 강하고 특히 이제 확인하는 그런 강박인데요. 이제 이 강박 중에서도 확인 강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매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뭔가 이 부모가 좀 이렇게 편하게 그 양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꼭 이렇게 확인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몸에 밴 것 같은데 그래서 밤에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데 문단속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콘센트를 1분 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쳐다보고 있냐니까 콘센트가 이게 빠져 있는지 이게 꽂혀 있는지 이걸 갖다가 1분 동안 확인하면서 계속 꼈다 아니 끼면은 거기 꼽히는 거고 빼면 빼이는 건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꺼져 있는지 하루에 12번도 더 확인하고 가장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은 회사에 가서요. 이 아내에게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가지고 야, 너 가스레인지 껐냐? 그러면 가스레인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연탄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럼 연탄불 껐냐 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탄불 항상 켜 있으니까. 아, 진짜요? 자, 호랑나비님은 나는 화장지 6칸 쓰는데 막 이러셨네요. 자, 이 기자. 근데 진짜 외출을 하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걸어서 막 확인을 한다 치는데 이 원 씨가 만약 외출을 하면
원 씨가 집에 없으면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라고 닥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불나면 어떡하냐, 그거 불나면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만지는 아냐, 빨리 가라, 지금 다 타고도 남았다라면서 짜증과 함께 분노를 표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아내가 집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야 그제야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요. 30분 뒤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원 씨는 이제는 친구를 만날 때는 차라리 집으로 오라고 하고요. 일이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때는 친정 어머니께 집에 와 계시라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우, 소장님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본인도 엄청 힘들고 가족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제 내담자 중에서도 샤워하러 들어가면 1시간 채우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살까지 벗겨질 만큼. 좋아. 그러니까 저는 그 두루마리 휴지 한 통 이상 썼다는 게 어떤 걸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청결 강박에 지금 확인 강박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잔소리도 많은 거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진짜 그렇게 빨개졌어, 손 빨개졌어. 네, 그러니까 손 빨개져요. 빨개지고 막 살갗 벗겨지고 다 이렇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금 가고 막 이렇게 찢어서 갈라지고 막 이래요. 많은 일이에요. 근데 특히 이분은 핵심적인 가장 많은 증상이 청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어떤 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기만 그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또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씻어라, 계속 씻어라, 또 씻어라. 휴대폰만 만져도 소독해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살갗이 지금 건조해지고 막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는 지금 너무 속상한 거죠. 양 변호사님, 저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식구들이 어디 다니잖아요. 다니면 돌돌이라고 이렇게 끈끈한 거에 있어서 먼지 같은 거 닦아내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고리 같이 맨손이 닿는 데는 여기 스프레이 뿌려서 닦아낸다라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스레인지, 전기 콘센트 아까도 얘기해놨죠. 이거 보고 손 닦아라. 돌돌이 집 안에서 들고 돌아다닌다. 이건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이거를 그동안 참고 있었다는 게 이 원 씨가 진짜 이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네, 그런데 원 씨가 진짜 힘든 부분은 또 따로 있는데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남편이 원 씨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뭔가를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단속 잘했어? 가스밸브 잠갔어?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원 씨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고는 하는데 이 남편은 이런 대답을 듣고도 불안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이 질문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원 씨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치료를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은 처음에 아마 결혼할 때는 좀 이렇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좀 좌절한 것이 치료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제 치료를 갖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제는 뭐 그야말로 그 나무꾼과 선녀같이 나 이제 뭐 애기들 다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모른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자기가 믿는 것에 한번 꽂히면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필요 없다. 상담센터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혼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저렇게 이 주위 사람들한테 주면 말이죠. 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화장실 한번 가면 휴지 한두 개씩 쓰는 이 강박증 남편 치료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 강박장애가 사실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이 강박증이 뇌 구조에 어떤 뇌 물질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경험에 의해서 심리적인 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원인인지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약물 치료랑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강박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박 행동이 10이라면 그 치료를 통해서 8, 5, 3 이런 식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훨씬 편하고 가족들도 편한데 이제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까지 괴롭히시면 이 가정 상당히 위태해지죠.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건 진짜 남자가 마음을 바꿔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해피엔딩일 땐 저런 거고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뭐 좀 우리 남편 좀 심해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이걸 반박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저런 비슷한 일들을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봤는데 본인이 그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왜 정상적인 판단이 이미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그렇다라면 진짜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소장님. 그냥 그 깔끔 떠는 남자와 아니면 진짜 병적인 남자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느냐 안 주냐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느 정도의 강박적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뭐 깔끔 떨고 무슨 강박 성격이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박 성격과 강박 장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박 성격은 그냥 약간 강박스러운 어떤 행동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본인도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고 가족이나 주변도 너무 괴롭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강박적인 습관이 있다. 강박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혼 직전이고 막 애들 손도 다 까져 있고 본인도 괴로울 정도면 이제 강박 장애라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입니다. 자, 교수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면 같이 지내는 것 자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이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사이에 낳은 그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양육 과정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들에게도 또는 딸에게도 그것이 뭔가 좋지 않은 그 악영향이 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혼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정이 떨어져 버리면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리나니 님이요. 점점 심해지고 다른 병으로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 요청해 보세요 라고 하셨고요. 백발마녀 님은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마세요. 병이니까요. 설득해서 병원 치료해주고 정해도 그게 안 되면 갈라서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